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침묵을 깨고 앞서 보신 것처럼 21대 국회 임기를 오늘부터 했는데요. 하루 전인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윤미향 의원 이제 어제까지는 당선인, 오늘부터는 국회의원이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이제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입장 발표 다 보셨을 텐데요. 일단 입장 발표라는 게 지금까지 의혹에 대해서 오해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명하는 자리잖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어제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부터. 11일 만에 나타났죠. 네. 자명을 하다가 오늘부로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어제 2시를 선정을 해서 국회 개원 전에 먼저 발표를 하고 나중에 지금 검찰 조사는 이제 별도로 진행을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37분간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인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강도가 상당히 지금 센데 예. 땀을 뻘뻘 흘리긴 했지만 네. 지금 날씨가 더워서 흘린 건지 아니면 정말 곤혹스러운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알 것이고 예. 나중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어떻게 보면은 해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네. 내용 없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여러 가지 팩트가 있지만 안성 쉼터라든가 딸 유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남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이것이 결국은 사법기관을 통해서 결론이 내야만이 일단은 수그러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사법적인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국민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서로 포용적으로 해가지고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미향 의원이죠. 현직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그리고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 내놓느냐에 따라서 예.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것의 어떤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따로 여쭤볼 테니까 전반적인 어저께 그 입장문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라는 날짜를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네. 어제까지 이제 20대 국회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예. 오늘부터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어제부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겠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퇴는 절대 안 하겠다라는 예. 이제 그런 메시지겠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쭉 살펴보면 회계 관리와 관련해서 부실한 점은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한 일을 한 것은 없다. 네. 착복한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정리를 했고요. 예.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요. 첫째, 할머니 부분.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질문이 준비돼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럼 이제 여쭤보죠. 한마디만 얘기하면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계좌 내역을 공개했다거나 예.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없었죠. 때문에 예. 결국은 검찰 수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요. 그래서 검찰 수사에서 신속하게 네. 그리고 명쾌하게 공정하게 이 문제를 이제 매듭지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37분간 가장 많이 쓴 말 사실이 아니다라는 언급이었는데요. 이제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안성 쉼터 의혹. 지금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헐값에 팔았다. 이게 핵심인데 9억 원이 되게 싸게 더 7억 5천만 원으로 줄여서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은 매물보다 싸게 샀지만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는 것은 그만큼 차익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어떻게 일반 통상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9억을 7억 5천에 사서
나중에 이렇게 싸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주변 집가라든가 이런 것이 더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네.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또 적게 4억 2천 정도 하면 그만큼 차익이 발생하는데 예. 통상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이 내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훨씬 싸게 샀기 때문에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의혹을 지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건데 네. 본인 입장은 뭐 당시에 9억 원의 매물이 나와서 이것을 최대한 뭐 여러 가지 계약 관계에서 해서 7억 5천까지 조정이 됐는데 예, 예. 이 건물이 모르겠으면 저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스틸 하우싱 공법으로 해서 평당 공사비가 6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아주 고가의 그런 예, 예. 공법을 사용한 그런 건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명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거기까지 교통편으로 갔으며 계단 같은 것도 그냥 두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계단 같은 것도 그냥 두고 그냥 거기에 또 본인의 친정 부친께서 이런 것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뭐 구체적으로 해명은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러나 이것을 합리적으로 또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정황,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계약 관계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해명은 했지만 해명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더 들어봐야 된다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성 쉼터 같은 경우에는 9억짜리인데 7억 5천에 팔았다라는 말은 직접 그 건축을 짓고 집을 판 그 매도인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한 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본인도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 집이 9억 원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예, 예. 땅값이 60평인데 3,500만 원. 그리고 토목 건축해가지고 7억 7천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네. 8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세로는 이제 9억이 넘는데 이걸 7억 5천으로 깎았다라는 게 이제 윤미향 당선인의 주장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7억 5천으로 깎았다 할지라도 당시의 시세는 이제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왜 이렇게 비싸게 샀느냐라는 의혹이 계속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걸 4억 2천만 원에 팔으니까 그러면 7억 5천에 사가지고 3억 3천이나 손해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남은 의혹이 뭐냐면은 그러면 혹시 사고 파는 과정에서 예. 뒷돈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네. 여기에 이제 이규민 지금 국회의원 네. 그리고 또 매도 매수자 이런 사람들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에서 다시 확실히 가려져야 되겠고요. 예. 검찰 수사에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 네. 그럼 이제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되겠고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뒷돈이 오고 갔다. 그럼 이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개별 사안마다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100분간의 시간 동안 토론을 할 수 있는 거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크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단 이 부분도 개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왜 후원금을 받았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해명은 했습니다. 그게 뭐 전체적으로 그 할머니 분들이 위해서 쓰는 계좌가 아니라서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이다 이렇게 개인분들을 위한 거라서 개인 명의로 했지만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것이 뭐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지금 2억 8천만 원을 모금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개인 계좌를 4개를 개설해서 9개 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언론에서는 또 12개 사업이라고 네.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까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 국가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제적인 사업이고 예. 한일 간의 관계가 아주 치열하게 붙어 있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하는 대표께서 지금은 의원이지만 어떻게 이것을 개인 통장을 개설해서 돈을 받을 생각을 했는지 이것은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왠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물론 본인은 이것을 쓰고 나머지는 다시 정대협 그 통장으로 다시 이체를 시켰다. 예. 그럼 이체시킬 거면 뭐하러 개인 했습니까? 은행에 가면 당연히 물론 개인의 이름으로 해도 그 밑에는 그 소속 내역이 단체 소속 어떤 단체명을 넣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4개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은 출발이 잘못됐다. 네. 이것은 어떤 해명도 이것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잠깐 짚어주시죠.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거죠. 네. 왜냐하면은 법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인의 활동을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건 잘못된 것이고 네. 또 본인도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다만 부정하게 유용한 것은 없다. 또 부득이하게 뭐 장례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본인이 모금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됐다. 그래서 정리를 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 모금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개인으로 모금해서 사적으로 유용을 했느냐. 예.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된다. 왜냐하면 예. 이제 본인이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라든지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정말로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21대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서 지금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제 불체포 특권이 수여가 되는 상황인데 이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결국은 뭐 검찰 수사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네. 본인은 해명을 했지만 뭐 해명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해명하지 않은 것도 훨씬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지금 30년 정도 지금 활동한 단체고 네. 거기에서 대표를 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업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에 딸린 돈의 집행 이런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뭐 이 사단법인이라고 뭐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서 네. 물론 임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벌써 봤을 때 이것을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수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인지 흔적이 없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워낙 시간이 오래 지금 된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 뭐 안성 쉼터라든가 딸 유학이라든가 그리고 주택 자금 이런 것들은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일정 부분 뭐 적금 해약한 돈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가족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많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차용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왕 이 차용증 문제는 정치인들이 사실 가장 많이 이것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로 봐서는 앞으로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21대 국회 전반기를 장식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 활동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배 교수님께서는 일단 뭐 검찰 수사 결과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배 교수님께는 이걸 여쭤볼게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시고 1차, 2차 역시 하시고 굉장히 뭐 거의 배신당했다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격하게 언짢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윤 의원도 부족했다 이렇게 어저께 말을 했는데 이 두 분의 관계 또 할머니 분께서는 뭐 사과 받은 거 없다. 어제 기자회견이 왜 한 건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무슨 사과를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이 두 분의 관계도 어떤 그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예. 두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를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갈등 국면이긴 하지만 30년 동안 같이 예. 대의를 가지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운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좀 제가 볼 때는 회복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이용수 할머니 측에서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해가 되는 게 30년 동안 어쨌든 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개인적인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예. 뭔가 그동안 30년 동안 해왔던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이 시민운동이 좀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증오만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고 한일 청소년들에게 이 문제의 실상이 무엇인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설득력 있는 해법이다라는 얘기도 전문가들은 해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국민 모두가 유념해야 될 게 이게 단순하게 윤미향 국회의원 개인의 일탈 문제만은 아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또 윤미향 국회의원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예. 그리고 30년 동안 과연 정부, 국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해왔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단순히 수동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서 좀 어긋나고 네. 주체적으로 이분들을 좀 모시지 못했다 이런 예. 부분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새로운 또 장이 열렸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또 하나 한일 역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지금 극우 보수 세력들이 이걸 또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용수 할머니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공식 사죄 네. 그리고 법적 배상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악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시민운동 30년 동안의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의미 그리고 취지가 퇴색되거나 또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저는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잠깐만 해주세요. 윤 당선인 윤 의원이죠. 네. 윤 의원의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 내가 무슨 사과를 받냐 그런 것 없다 그러는 것은 사과를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 예. 대구에서 지난번에 회견할 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민운동 30년 했지만 이것이 특정인이 아니고 시민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돼야 된다는 말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윤 의원의 이런 모습도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은 투명성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에서 가려달라.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 투명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 사퇴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가장 핵심 팩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투명성은 뭐 시민단체의 기본이죠, 사실. 예. 네, 이번 이 윤 의원의 기자회견을 두고 또 여야의 반응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국정조사를 언급하면서 국민 퇴출운동을 벌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수사를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21대 국회에 막 시작했는데 초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글쎄 압승한 네.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악재 아니겠습니까? 지금 힘있게 출발해서 원구성도 해야 되고 177석에 걸맞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예. 윤미향 의원 이 사건 관계로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악재를 맞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야당은 그런 공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고 받지 않으면 야당은 소수당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 공세를 상당히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야당의 그런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들어서 이런 마당을 해주면 국정의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예. 야당 입장에서 이것을 가급적 빨리 어떻게 보면 해소시킬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미향 윤미향 의원은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명확한 의지를 어제 또 보였고 그런 상황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네.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물타기는 아니지만. 네. 이것이 이제 여론적 흐름과 어떻게 이것이 융합되냐에 따라서 이것이 잘 해결되면 좋은데 예. 그렇지 않으면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약간은 네. 통합당한테 양보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그 장 교수님께서는 야당이 지금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계속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퇴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이 사퇴 요구하는 것은 예. 정치적인 공세일 수도 있지만 네. 이것은 정치는 예. 사법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논란이 됐고 30년 동안 했던 것이 그 피해 당사자 예.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사퇴해라. 네. 국회의원 감이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사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결과 나와서 만약에 그것이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예. 지금 상황 봐서는 저는 의원이 된 신분이지만 의원 신분이 되기 전에는 저는 사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에서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야당 쪽에서는 계속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가 임기가 시작이 됐으면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원구성 협상 18석 상임위원장을 놓고 18대 6으로 가냐, 12대 6으로 가냐, 11대 7로 가냐 아니면 민주당 다 가져가겠다 아니면 법사위 내놔라, 예결위 내놔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구성 협상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구성 협상은 상당히 진통 중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있다. 예. 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지금 통합당에서는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 자리는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반드시. 예. 근데 완전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역할을 잘 한 것 같아요. 오찬할 때. 네, 원내대표 예. 청와대 회동해서 정말 좀 대화의 장을 만든 게 잘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도 소주를 2분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 또 2분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부처님 오신 날 이 법요식에서도 만나고 그러니까 사흘 예. 연속 만났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지난 여기- 원내대표 때도 뭐 맥주 사주는 누나 이렇게 해서 맥주 먹었는데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미향 국회의원 이 사태까지 지금 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하겠다 예. 또는 뭐 국민들과 함께 시민 퇴출운동을 하겠다 예.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원구성 협상이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원구성 그럼 어떻게 돼야 이거는 된다? 구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이쪽도 뭐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다 가져간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 양보를 해야죠. 그리고 요체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거냐. 예. 그리고 아니면 법사위원장의 지금 권한이 있습니다. 법사위에 자꾸 체계 체계 심사권. 작구,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양쪽에서 양보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 정식 개원은 이번만큼은 꼭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개원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원구성은요? 뭐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이 법대로 하는 거죠. 네. 그냥 투표해서 그렇게 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법대로 하면 민주당이 다 가져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18개 다 가져갑니다. 예. 17개 하고 예결위 하나까지 18개. 네. 그러면 우리 정당의 맹점이 개파 보수주의가 살아있고 예. 지역주의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표심을 보십시오. 네.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 통합당이 거의 거기를 싹쓸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소위 말해서 의원 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통합의 정치를 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TK 지역에도 민주당과 통합당이 그냥 골고루 이렇게 서로 나눠 갖는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민심을 예.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지금 지역주의 패단이 있기 때문에 TK가 고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게 되면 통합당이 위원장, 상임위원장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TK, PK 지역 유권자들이 상당히 멘붕. 그래서 상당히 지역적인 그 박탈감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예. 우리 지역은 위원장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통합당은 있을 필요도 없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에서는 민주당이 손해볼 것은 중도표심이 통합당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살려줘야 되겠구나. 통합당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법사위라든가 예결위 중에서 하나 아니면 자꾸 심사라도 수정하기 위한 협상의 전략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 야당한테 법사위 그리고 예결위는 관행처럼 주는 것이 일당이 아니고 압승한 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줘야만이 통합의 정치에 맞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러면 네. 일이 안 돼요. 네. 일을 해야 되고 네. 지금 아시다시피 20대 국회에서 그럼 그것만 해도 일 지금 안 시간 했잖아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예결위 일하는 법사 국회 열려야 하려면 되냐? 그러니까 양보를 해야죠. 그러니까 양보, 누가 법사위원장을 넘기든지 예. 아니면 최소한 법사위에서 발목 잡기를 못하도록 알겠습니다. 체계 자꾸 심사권을 네. 없애든지는 해야죠. 그렇게 이거- 되면 이제 아이고, 8월 달까지 끝났는데, 개원을 예.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언제 개원을 이렇게 되면 개원을 시작을 못 하겠네요.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